네, 점심 드시고 또 한 세션 들으셨죠? 네. 제가 시작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기지개 좀 쭉 펴시고요. 스트레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신 거라든가 앞쪽에 뭐 했던 가져온 내용들은 빨리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이 IoT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 또는 웨어러블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IoT 산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바이스 시장이 올해 지금 이제 8천만 개, 그죠? 100만, 1000만이 8천만 개 시장이 되고, 내년이 넘어가면 이제 1억 개가 넘는 디바이스 시장이 열리고, 점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스마트워치 보신 분들 많이 보실 거고, 그래서 시장이 커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인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가격대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주로 이제 운동력들, 내가 몇 번 걸었냐, 내가 앉았냐, 서 있냐, 누웠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게 나오죠. 이제 100불에서 한 200불 사이 정도에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 시장 쪽은 주로 200불에서 한 500불 그 사이대에 이제 기능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쓰는 거, 아무래도 머리에 쓰는 거는 이제 더 장치분들이, 그래서 안경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연동된 장치들은 좀 더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저희 아시지만 이게 이제 단위가 천조이기 때문에 한 1000조죠. 1000조에서 한 2000조 정도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중에 헬스케어가 제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부분이고, 이런 분야 쪽에서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의 성장 예측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한 자료를 좀 봤더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매에 대해서 바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밴드라든가 스마트 옷 같은 거, 와치 같은 거를 이제 사려고 하는 구매력을 이렇게 설문조사 해봤더니 별로 사고 싶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너무 비싸다. 두 번째가 이제 좀 사생활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디바이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뭘 고를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만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런 헬스케어 제품들, 건강에 가장 좀 민감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톡 좀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나 보면 트위터 먼저 하시고 뒤 쫓아가신 분도 많죠. 페이스북도 그렇고 남들이 하니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커뮤니케이션 쪽에 디바이스들도 좀 눈에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장비를 차면 어디에 찰래? 또는 어디 부분에 차보자는 응답을 받더니 이제 이런 머리 쪽, 손목 쪽, 발목 쪽, 또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귀에서 아래까지 닿는 매달고 다니는 부분 쪽에는 이제 착용할 만하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옷 같은 것도 걸쳐 입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이제 구분을 좀 줘봤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사람과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고, 사람이 기계로서 작동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군으로 좀 나눠주게 되는데, 앞으로 분류는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류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사람이 사람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ADTH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이건 좀 굉장히 산만한 친구인데 그 엄마가 안아주는 이렇게 안아주면은 굉장히 그런 행동들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래서 옷 자체가 아예 이렇게 어떤 신호를 주면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안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기가 잘 자고 있는 온도라든가 습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전에 think 해주는 것들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이 컴퓨터, 이걸 위해서 사람이 연택해지는 것들, 그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의수라든가 발 같은 거, 활동 쟁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건데,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지금 뭐, 이 약을 먹은 사람한테만, 어떤 디바이스들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인식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분야까지도 지금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들 나이가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정격 제트 작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건데, 정격 제트 작전이 테레비 웃으신 분은 대부분 나이대가 예측이 되는 분들입니다만, 1983년도에 나왔습니다. 1983년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됐죠. 이번 CES에서 보면 LG전자의 G워치가 아우디 카를 리모트에서 문도 열고 시동도 켜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여러 기기를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은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제 이러한 시장 쪽에서 스마트워치들이 여러 기기를 좀 많이 대변하고 있고, 또 뒤에 이제 보시면 스마트워치, 패션 시계, 명품 시계, 이런 식의 이제 니콜 형식이 과연 가능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또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과연 이제 LV라든가 이제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 차신 분들은 아마 시계 안 바꾸실 거예요. 시계 안 바꾸시고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실 거거든요. 뭐 패션 시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씩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명품 시계들이 무브먼트를 전자업체에서 사는 거죠. 자기 패션은 유지하되 그래도 스마트의 기능은 좀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류가 또 하나 있고, 우리는 죽어도 양보 못해. 이 무브먼트서부터 이 외관 같은 거는 양보 못할 테니, 이 IoT 기술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밴드 가지고 좀 뭘 해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양보 안 할 테니까 이쪽 부분 가지고 니들이 뭘 해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줄까지도 양보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러면 어차피 시계 뒷뚜껑 쪽은 당신네들이 타지 않을 거니 뒷뚜껑 쪽을 나한테 양보해다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 몸의 온도, 뭐 활동량, 뭐 그런 지금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최대 스마트워치 부분의 약점은 뭐냐면 충전 문제입니다. 충전 문제. 여러분들 시계 배터리 한번 넣으면 최소한 2년은 가죠. 1년은 가죠. 1년은 넘더라고요. 1년은 가고, 오래 가는 거는 2년도 가고, 또 진동으로 파워를 일으키는 거는 평생 여기 배터리 충전 없어도 되죠. 그런데다가 2, 3일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충전하고 해보십시오, 시계를. 그래서 이제 그런 컬처 차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마트워치 시장은, 그래서 저희도 인텔도 지금 포스리라는 회사하고 MOU도 맺고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구글, 다음에 태그 호이어하고 인텔하고 3자가 이제 또 스마트워치 시장을 또 뛰어든다는, PR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안경 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도 IoT 쪽에 강연을 이제 다녀보면 제 앞뒤로 꼭 구글 글래스를 차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꼭 보면서 IoT는 이런 것이다라고 막 보여주면서 막 구글 안경 차고 다니는 분인데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구글 글래스 차는 사람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강사하시는 분이 내가 그래요. 그걸 차고 다니니까 무거워요. 그리고 뜨거워요, 귀 주변이.
왜냐면 귀 주변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은 스마트 글래스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그나마 좀 자기가 컨택할 수 있을 거지만 앞으로 그 센서 시장하고 그 디바이스들이 더욱더 자기 의사 표현을 많이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스마트 안경이 볼 수 있는 정보량이라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안경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느냐도 사실 숙제예요. 제가 스마트 안경을 끼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언제쯤 올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지 내가 이걸 보고 저 길거리에 있는 뭐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관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 정보와 이 사람이 이 시간대에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인터넷 오브 띵스가 이 띵이라는 거잖아요. 띵이 다 그 스마트해지는 건데 스마트해지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느끼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디바이스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지금 이 안경이 다 지금 개타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정보가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되게 가볍습니다. 초경량 28g밖에 안 합니다. 근데도 그 헤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면서 미국에서 좀 많이 잘 팔린다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저 인터넷에서도 이제 아까 구글 와치가 모든 사람이 다 안경 끼지 않지 않습니까? 안경 안 끼는 사람 많은데 안경 안 끼시는 분들에 의한 안경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경 안 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안경도 패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안경을 기존에 자기가 차고 있는 안경에다가 보조로 이 테만 바꿔서 쓰시는 분들 또는 보조로 뭐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텔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겠다. 그래서 룩소틱하고 구글하고 패션 안경도 이제 진입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데 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등산 장비인데 이렇게 손을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이렇게 손을 쓰면 이 바람 부는 것이 옷을 통과가 되면서 발전을 일으킵니다. 발전을 일으켜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산에 가서 조란을 당하거나 또 산에 가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참 힘들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래서 바람 부는 데 가서 서서만 있으면 최소한 충전이 돼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 신호까지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옷들이고요. 션빈이 이거 스마트폰은 아시겠지만 MP3를 켰다 말았다 볼 수 있는 것을 스마트 옷을 내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이거 사실 한 제품 한 제품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빔의 스마트 칫솔 요거 칫솔이 이렇게 사람 얼마나 횟수를 많이 하는지 분석해주는 디바이스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 스푼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스푼 해가지고 염분.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염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저게 과연 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숟가락 갖고 다니시겠어요? 안 갖고 다니시지? 그래서 좀 시장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좋은데,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숟가락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와 연동이 돼서 내가 정말 하루에 집에서 먹는 밥이 몇 끼고 집에서 먹는 염분이 얼마인지만이라도 기록을 해서 누적시켜서 알려준다거나 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디바이스 가지고 서비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묶어서,
그러니까 스마트 워치 플러스 스마트 스푼, 칫솔 다 토털어서 야 내가 네 생활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넌 당뇨가 생길 거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는 고혈압이 올 거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뿐이에요. 그거는 IoT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저희 인터넷에서 한번 그 팔찌 시장 쪽도 한번 뭐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폰을 끼면 이 이어폰 끼는 그 여기 보면 귀가 그래도 약간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맥류가 흐르는 게 보이는데 그 흐르는 그 파동을 좀 이용해서 그 내가 만약에 이어폰 끼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음악이 이제 좀 빠른 음악이 템포의 음악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명상 모드일 경우에는 음악이 차분한 음악으로 바뀌고 오토매틱으로 물론 수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미 지금 출시했습니다. 인텔도 출시해서 지금 시장에 내놨고요. 이거는 이제 자비스가 아이언맨 3 보시면 알겠지만 자비스하고 뭐 8번에 뭐 그러면 두두두두 개인 비서 역할이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비스는 그 다운 거고요. 이렇게 생긴 개인용 비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메일 온 거 있으면 뭐 주인님 이메일 왔습니다 그러면 읽어봐 그러면 읽어주고, 그러면 내가 이거에서 간단한 말로는 답변해서 보내 그러면 이제 답변해주고, 그 다음 내 스케줄이 뭐야 그러면 스케줄 따다닥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인식 뭐 오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이너 리포트에 나오는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전 같은 것도 이제 모션 가지고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이제 팔뚝에다가 모션 인식 센서를 달아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작년에 저희가 이게 물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요게 이제 에디슨이라고 하는 디바이스인데 요 에디슨 가지고 요게 PC입니다. 요게 PC예요. 이게 아톰 CPU하고 코크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1기가 D램, 4기가 플래시 메모리 플러스 리눅스 OS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게 뭐만 없냐? 디스플레이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장치면 디스플레이까지 놓으면 저희 인텔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무래도 PC 아니겠습니까? 요게 PC 시장을 잡아먹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작년에 당신네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Make It Wearable Challenge라고 하는 건데 1등상이 요게 이제 웨어러블이니까 웨어러블 장치가 탔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목에다 이렇게 평소에 차고 다니다가 그 내가 움직이고 있어도 좋고 서 있어도 좋습니다만 이제 서 있어가는 모습은 별로 감흥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왜냐면 작년에 최고 발명품이 셀카봉이라면서요. 이게 뭐 이렇게 그죠? 서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을 셀카봉으로 찍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악력 등반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셀카봉으로 찍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전거 타고 있을 때 저걸 끌어서 그 부메랑처럼 던져가지고 나의 모습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클라이밍 할 때 던져서 내 모습을 찍으면 그 나의 그 액티비티가 다 찍히니까 이제 그런 것에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을 받아가지고 상금 5억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상은 3D 프린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그 맞춤형 로봇 팔 만드신 분이 받았고, 3등상은 여기 제조업 강갑인데 특히 초보자들, 능숙한 사람이야 다른 제품을 바르게 잡아서 바른 시간 안에 조립을 하지만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장갑을 끼고 부품을 잡았을 때 맞으면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있는데 그 체크가 V자가 딱 쓰면 맞은데 잘못하면 X 딱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세 이제 제조업 쪽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또 스킵하고. 네, 아무튼 현재 웨어러블 기기는 판매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는 될 겁니다. 뭐 앞에서 여기 뭐 스마트 카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 드론도 뭐 얘기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재밌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무선 차지거든요. 파워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고 여러분들 제일 구천화하는 것들이 뭐냐면 파워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플랫폼, 지금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6서부터 그 와이어리스 차지 기능이 인베디드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저희 엔텔에서 출시되는 6세대 아니면 5세대 마지막 제품들에서는 노트북에서 그 기본적으로 노트북 안에 와이어리스 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저희가 95년도 2005년도죠. 2005년도에서 2003년도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은 고민 안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막 와이파이 찾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와이파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 나가서 와이파이 쓰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원년이 될 겁니다. 올해가 원년이 돼서 공항서부터, 공항에 가시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공항에 가셔가지고 최신 스마트폰이나 최신 노트북을 거기다가 이제 그 어디 가시면 이제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아마 와이어리스 차지 존이라고. 와이어리스 그래서 거기다 노트북에 얹어 놓으시면 별도의 케이블 없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케이블도 그냥 노트북 여기 스마트폰 놓으시면 별도의 그거 없이 충전이 되는 그런 게 5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공항이나 호텔은 얼씨구나 조차예요. 그래. 공항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서비스 좋아지는 거고 어차피 비행기 시간 오면 갈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세티스팩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요즘 그 대학생들 특히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좀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커피 하나 시켜놓고 죽 때려요. 정말 죽 때린다니까요. 죽 때리는데 과거에는 그나마 파워 때문에라도 집에 갔는데 이 테이블에서 충전까지 돼봐요. 떠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계의 뭐 넘버원인 스타벅스라든가 그 커피 빈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주면 야 가장 비싼 데가 우선을 수리를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무료로 해준다는데 니네는 뭐 커피 맛도 없고 서비스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따라오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해서 뭐 그 파워를 찾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시대가 아마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되기 위해서 기술을 했고, 기술이 이제 많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컬처거든요. 컬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마트워치는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안 쓰는 이유가 하나가 비싸기도 하려니와 내 시계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 충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틀만 지나면 충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거는 늘 강조하는 얘기가 왜 다시 봐도 말씀드리냐면 절대 그 디바이스가 많다고 해서 그 IoT 시장이 또 뜨는 것이 아니고요. IoT 시장이 뜨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시장이 먼저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IoT 시장이 갑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바라보는 뷰는 그렇습니다. 그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여러분들 생활이 나아질 거 뭐 일부는 나아지겠지만 저는 그 오히려 더 번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개인 정보 뭐 보호법에 따라서 뭐
뭐 어려울 거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데이터 센터에 쌓여서 의미 있는 그 서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oT 시장은 뭐 번들어로 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디바이스들이 내뿜는 그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시장에 먼저 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도 먼저 움직인다고 뭐 가트나라든가 다른 IDC도 말씀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들이나 벤처 업체들이 그 아날리틱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없어요. 그건 뭐 1, 2억까지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1,000억에서 한 뭐 3,000억 이상 있어야 데이터 센터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돈 내세요 하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클라우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텔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제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원래 타겟팅하면 제가 타겟팅한 대로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학생도 계시고 뭐 기업에서도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연구소에서도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 필요하신 것만 이제 득템하시면 되니까. 인텔에서의 엔드-투-엔드는 이 디바이스를 하나의 엔드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드 땅에 이런 걸 하나의 엔드라고 보시면, 저희는 인텔에서는 센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대신 인텔은 뭐가 잘 다루냐면 판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 영역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기계가 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디바이스나 다른 데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 사람이 뭐 중국어, 뭐 영어, 한국어 말하듯이 기계는 그걸 와이파이로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LTE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식의 그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센스에서 오는 게이트웨이, 저희 게이트웨이 시장 참여하고요. 게이트웨이에 이런 요소를 합니다. 포크, 아톰, 윈드리버, 메가큐 다 인텔 겁니다. 네트워크 쪽에는 저희 제온 프로세서 있습니다. 앞으로 요즘에 SDI라든가 NFV라고 해서 통신 장비가 요즘에는 별도의 특이한 장비를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오픈 스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데라, 이제 그 하드 솔루션 클라우데라가 여기 회사가 1대 주주가 인텔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런 서비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는 것들이 서비스는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폰, 뭐, 패드, 노트북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 시장 쪽은 저희가 API 솔루션하고 코와이파이하고 아톰 걸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까지는 엔터프라이즈 마켓이었다 그러면 이제 컨슈머 마켓으로 볼게요. 컨슈머 마켓은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뭐 대학생 분들이 요즘엔 자기 물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거 50불이거든요. 이게 50불.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호프 한 잔 안 먹으면 5만원 세이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2차 한번 안 가시면 풀세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세요. 구현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구현하시기 위한 툴이 만든 게 이런 뭐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아두이노가 있고 인텔의 갈릴레오가 있고 에디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품으로 제품 만들면 지저분하죠. 그죠?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뭐 선 나와 있고 보드 뒤에 보시면 막 핀셋 막 나와 있는데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3D 프린터로 모캅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크라우드 펀드에다 올리세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 중에는 아이디어가 정말 잘 만들어서 3D 프린터 만든 다음에 내가 이 제품 만들어서 제공할 테니 나한테 투자하시오. 아니면 나한테 오더 주시오 그런다고요. 나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내가 너 거 1000개 사줄게. 내가 돈 몇 개 넣어줄게. 대신 길 맞춰줘.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드 기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장 만드는 게 메이커 페어라는 장이고 온라인 커뮤니티고 디스티브 이거잖아요.
이 시장 쪽에 이 시장이 지금 무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장에 에디슨을 내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와이파이 블루투스라고 했지만 다음에 저희가 3G 모뎀, LTE 모뎀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지금 뭐 시장에는 저쪽 미국에서는 있는데 단추만한 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거 2분의 1만한 사이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집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 절반 사이즈한 PC가 나옵니다. 이제 스틱 PC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HDMI 포트가 나와서 바로 텔레비 뒤에나 모니터 뒤에다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IoT 시대에 와서 IoT 비즈니스를 견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빠른 좀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인텔이랑 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하시면 빠르게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